이번 차시는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영상 처리, 이미지 프로세싱 분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처리를 살펴보기에 앞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사람은 눈을 통한 시각적 정보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눈을 뜨고 있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시각 정보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죠.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빛이 물체에 반사되어 망막에 닿으면 광수용체라고 불리는 특별한 세포들이 그 빛을 전기신호로 바꿔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 전기신호를 이미지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 정보를 통해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영상 처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mage Processing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 영상이라 하면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을 연상하지만 사실 영상은 빛을 영자와 형태 상자의 조합으로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튜브와 같은 동적인 영상이 동영상인 것이죠. 동영상이라 함은 이미지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시간이 연속적으로 흐를 때 일정한 시간의 변화량 델타 t를 간격으로 이미지가 한 장씩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의 변화량을 델타 t라고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델타 t가 클 때와 작을 때 무슨 차이가 생길지 생각해 봅시다. 델타 t가 크면 이미지가 띄엄띄엄 발생할 것이고 작을 때는 촘촘히 발생할 것이고 델타 t가 점점 0에 가까워지게 되면 실제와 비슷한 동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동영상이 이미지의 연속이라는 것은 델타 t의 크기에 따라 1초에 발생하는 이미지의 수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지표가 바로 FPS입니다. FPS는 Frame per Second의 약자로서 여기서 Frame은 이미지 한 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5fps 동영상의 경우 1초 안에 이미지 5장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미지 간 사이의 델타 t는 5분의 1초, 0.2초가 됩니다. FPS와 델타 t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어 FPS가 높아질 경우 델타 t는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60fps와 120fps 동영상을 비교해보면 120fps 동영상이 부드러운 동영상으로 보여질 것이긴 하나 초당 담겨지는 이미지의 장수도 2배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 입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이미지 데이터량도 2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고화질, 부드러운 실시간 동영상으로 접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시각계가 수백만 년간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컴퓨터는 어떻게 세상을 볼까요? 사람에게 눈이 있다면 컴퓨터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카메라를 통해 이미지 데이터를 얻는 과정은 사람의 시각계가 영상 처리를 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카메라는 렌즈로 빛을 모아 카메라 내부에 있는 이미지 센서로 빛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는 빛 에너지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여 메모리에 저장을 하죠. 여기서 이미지 센서는 수백만 개의 작은 포토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하나의 포토셀은 이미지의 각 픽셀에 대하여 빛 에너지를 전기 신호로 처리합니다. 픽셀은 중요한 개념이니 조금 이따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실제로 3차원인데 컴퓨터가 카메라를 통해 얻는 이미지 데이터는 2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컴퓨터는 세상을 2차원으로 보는 것이죠. 그럼 컴퓨터가 세상의 모습을 이해하는 2차원의 이미지, 즉 디지털 이미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이미지를 확대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대를 많이 하면 부드러웠던 이미지가 작은 네모들로 보여지는 픽셀화 현상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런 작은 네모들이 바로 화소 또는 픽셀이고 디지털 이미지는 이런 작은 픽셀들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픽셀들의 수를 해상도 또는 레졸루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Full HD 동영상의 크기는 가로가 1920 픽셀에 세로는 1080 픽셀입니다. 그럼 해상도는 둘의 곱인 약 200만 화소이고 2메가픽셀이라고 표현됩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선호하는 1080 동영상이 바로 여기서 나온 개념이죠. 픽셀의 수가 늘어날수록 이미지를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고 더 현실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런 픽셀들이 어떻게 화면에 표현될까요? 컴퓨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화면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오른쪽 또는 아래로 갈수록 X와 Y 값이 커집니다. 이런 좌표 시스템을 사용하여 컴퓨터는 화면에 표현되는 모든 픽셀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표로 특정된 픽셀에 대하여 색상 정보를 주어 다양한 색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을 조합하여 여러 가지 색을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색을 구현하는 방식을 RGB라고 합니다. RGB는 Red, Green, Blue의 양을 각각 0부터 255까지의 값으로 지정하여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빨강은 255,0,0, 파랑은 0,0,255, 갈색은 160,130,95 등으로 말이죠. 컬러 이미지를 표현할 때 RGB 값 총 3개의 정보값이 필요한 것을 보았는데요. 영상 처리에서 이것을 3채널이라고 합니다. 각 채널은 레드, 그린, 블루에 대한 성분만을 표현하고 3채널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컬러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3채널 원리는 TV, 모니터, 핸드폰 스크린 등에 사용됩니다. 다만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는 데 있어 각 채널을 겹쳐서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발광 다이오드를 통해 3채널을 표현합니다. 요즘은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가 매우 높아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TV나 모니터를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발광 다이오드의 RGB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컬러 이미지가 아닌 흑백 이미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흑백 이미지는 백과 흑 사이의 색으로만 나타내는 것이므로 흰색이 얼마나 존재하냐의 문제입니다. 즉 회색조, 그레이스케일이 사용되죠. 회색조는 RGB 방식과 달리 하나의 채널만 존재합니다. 회색조에서는 흰색량에 따라 0과 255 사이의 값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각 픽셀에 1채널 회색조 값을 지정하여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RGB와 회색조로 픽셀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은 아주 기본이 되는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HSV라는 3채널 색상 모델도 중요합니다. HSV는 Hue, Saturation, Value의 약자로 색상, 채도, 명도를 의미하며 사람이 색상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정의된 모델입니다. 사용 방법은 색상을 지정하고 채도와 명도의 조합으로 색을 표현하는 것으로 특정 색을 정의 내리기가 훨씬 직감적이고 실제에 가깝습니다. RGB를 사용할 때에는 항상 RGB 세 가지 속성을 모두 참고해야 하지만 HSV를 사용할 때는 색상값만 알아도 어느 정도 가까운 색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색을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HSV 모델이 흔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동영상은 이미지의 연속으로 만들어졌고 이미지는 작은 픽셀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컴퓨터는 이미지의 모든 픽셀을 좌표계를 통해 접근할 수 있고 RGB, HSV 또는 회색조 수치 값을 통해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그럼 컴퓨터가 보는 세상의 이미지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의 배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말은 즉슨 이미지 데이터의 수학적 기법을 통해 다양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변 픽셀들의 값이 급격하게 바뀌는 구간을 찾아 이미지에서 물체의 형체나 테두리를 찾을 수 있고 반대로 급격한 값들을 완화하여 블러링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방법들은 영상 처리 및 컴퓨터 비전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됩니다.